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어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내일은 ADM 코리아의 상장일인데요. ADM 코리아의 상장일 성과가 이번에 조금 더 중요한 건 LB루셈 청약과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DM 코리아의 배정 현황과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단순 예측해 보려고요. 우선 ADM 코리아의 배정 내역을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배정 전에는 12.35%였는데 실제로 배정된 뒤에는 47.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확약 기간 중에 그나마 가장 장기인 2개월 확약 비중이 34.8%로 가장 높았네요.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 수도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기존 주주와 기관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한 공모 주식 수를 더해서 총 306만 3,796주가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되겠고요. 비율로 계산을 하면 14.03%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1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우선 그나마 최근에 진행된 IPO들 중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미만이었던 친구들을 골랐고요. 삼형 SNC와 해성 TPC, 이삭 엔지니어링, 사이버원 이렇게 4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청약 경쟁률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보면요. ADM 코리아가 유통 가능 금액과 비율 모두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해두고 우선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굉장히 큰 종목인 거예요. 청약 경쟁률도 이 친구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했고요. 그래서 삼형 SNC부터 사이버원까지 상장일의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 보니까 사이버원이 94.7%에 형성됐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시초가는 더블, 2배 가격에 결정이 됐습니다. 94.7%도 거의 2배 가격인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5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삼형 SNC는 시초가 2배 가격인 22,000원에 형성한 뒤에 장 초반에 21,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바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환매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해성 TPC는 시초가 26,000원에 형성하고 바로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고요. 하지만 다시 또 밀어올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이삭 엔지니어링은 시초가 23,000원으로 출발해서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잠깐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올리고 또 주춤주춤 하다가 올리고 막판에 조금 떨어지면서 10.36% 플러스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해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이 4월 21일 같은 날에 동시 상장했거든요. 사실 청약할 때만 해도 이삭 엔지니어링이 사업 내용이나 실적, 공모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에 몰빵한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해성 TPC는 상한가로 마감한 반면에 이삭 엔지니어링은 10%대 상승에 그쳤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통 가능 금액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성 TPC의 유통 가능 금액은 95억 원, 이삭 엔지니어링의 유통 가능 금액은 149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준다면 해성 TPC가 올라가기가 더 쉬웠던 거죠. 네,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원도 장 초반에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다시 올리면서 17%대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오늘은 다른 요소들은 배제하고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만 봤어요. 왜냐하면 해성 TPC의 사례를 봤듯이 유통 가능 금액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시초가는 2배 가격에 형성을 했고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앞에서 봤듯이 ADM 코리아는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높고 청약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은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째, 동시호가에 급하게 시장가 매도 주문 내지 마세요. 2배 가격의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이면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거고, 만약에 2배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나는 영 불안한 거 싫다 하시면 매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동시호가에 매도하지 않고 버텼다고 하면요. 장 초반에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패닉셀 막 팔아버리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당연히 하락 후에 다시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확률상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하지 않고 시장에서 접근 노리는 분들은 이렇게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구간에서 진입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다른 변수들이 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동시호가에 제발 미리 아주 일찌감치 시장가 매도 주문은 내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9시 3분 전까지는요. 그냥 호가창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시초가가 너무 실망스럽다 싶으면 그때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내거나 아니면 과거 사례를 토대로 조금 기다려 보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8시 30분에 동시호가 시작하자마자 매도 주문 내버리면 호가창에 보이는 가격이 자꾸 떨어져서 패닉셀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시초가를 낮추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미 공모주 여러 번 매도해보셔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상황 판단 빨리 잘 하시고 좋은 가격에 잘 파시기를 바랄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ADM 코리아 성과가 좋아서 LB루셈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었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깨지 않고 숙면 취하시길 바랄게요.